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요, 거래소나 코스닥 근래 보기 드물게 아주 강하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그러면 오늘은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증시 지표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요 플러스 1.2% 올랐습니다. 272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700을 모처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좀 더 강해서 1.8% 올라서 86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당포 강한 그 지수로 끝내줬다. 거래 대금 보면은요, 이제 시장의 힘, 에너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오늘 이제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요, 12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3조, 또 12조, 13조,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시장이 최근에 한 10조 안팎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저조했던 것을 비했을 때, 크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점차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좋아지고 있다. 시장의 활기가 조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3천억이니까요. 아직도 10조를 넘지는 못했죠.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9조 3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면에서는 시장이 많이 좀 활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봐도요, 조금 그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요 대목 같습니다. 여기 21선이죠. 21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요게 이제 생명선이라는 거죠. 요 위에 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요 밑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데드크로스 이렇게 나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21선 아래에 있다가요, 이 빨간 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로 오늘 살짝 이렇게 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대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이시죠? 최근 평균치로 봤을 때 요 근래 한 3, 4일 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은 거래 대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오늘 또한 13조, 최근에는 한 12조, 13조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안팎에 머물렀던 거래 대금, 시장의 활기가 최근 들어서 며칠간 이렇게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주 좋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살짝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분봉 한번 보죠.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침에 높게 시작을 했다가 좀 매물을 받은 다음에요, 오후에는 이렇게 점차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가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좀 얻어맞기는 했지만 종가 무렵에 이렇게 장이 좀 돌아서면서 끝내는 이런 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올려가면서 끝내줬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다가 매물 받고 오늘 살짝 이렇게 돌렸는데요. 어쨌든 분봉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힘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 매수세가 저점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소를 한 4,600억 매도 우이고요, 코스닥이 한 3천억 정도 매도 우입니다. 합치면은 한 8천억 가까이 개인들이요 오늘 많이 갖다 팔았는데, 의외로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단타 들어오신 분들 물량이 많이 나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800억 매수 우위, 특히 코스닥에서 3,2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줬다. 이게 조금 오늘 좀 특이한 양상이다. 최근 시장을요, 한 달치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외국인들하고 개인들하고 항상 사자 팔자가 이렇게 엇갈리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최근 한 3일 동안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오늘 2,800억, 어제 5,900억, 또 4일 전에는 1,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요. 그동안에는 1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최근 3일 동안은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은 그동안에 1조 넘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 3일 동안 4,600억 매도 우위, 3,300억 매도 우위, 4,200억 매도 우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많이들 갖다 팔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굳이 제가 해석을 덧붙인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 급매물들, 그러니까 신용 들어간 거, 또 그 저점에서 단타로 미수로 들어간 물량,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물량들을 지금 다 받아주고 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3천억 가량 매수 우위했는데요. 코스닥이라는 게 항상 개인들이 단타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종목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볼 것만 아니고요. 그동안에 급매물, 팔았어야 되는 급매물들, 악성 매물, 담보미달 이런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이렇게 가담해 주는 거가 수급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이제 국내 그 고객 예탁금 보면 52조 9천억입니다. 최근에 근 한 5조 가까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 10일만 따져놓고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최근 며칠간 돈들이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항상 후행하면서 돈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뒤늦게 돈들이 좀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최근에 한 5조가량 빠져나간 거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시장이 많이 이렇게 빠지면서 뒤늦게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수요는 여전히 개인들이 아직 줄지 않고 있다. 미수금 같은 경우는 9,060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미수금이 근 한 1조 넘게 됐다가 근 한 1,000억가량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이틀 후에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 물량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면서 오늘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서 좀 소화가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한 이틀간 이런 물량들이 급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좀 매수 가담하면서요. 그래프로 봤을 때도 그래프 모양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요 21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도 대폭 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씩 시장 그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이게 다운데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하고도 비슷한 그런 패턴이죠. 깊게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을 찍고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다우 같은 건 21선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21선 위로 살짝 올라왔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단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마이너스가 약간 나기는 했지만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S&P 500도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추세로 봤을 때 대단히 좋다. 미국 시장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9월쯤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돌죠. 지금 이제 22 중앙은행 여기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는 지금 미리 캐나다도 그렇죠. 금리 인하를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도
조금 따라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슷하죠.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어제는 약간 좀 주춤했지만요, 그래프 모양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05%, 대만 마이너스 0.2%. 그래도 대만은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0.1%, 프랑스 마이너스 0.06%. 하락이 깊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상해가 플러스 0.08%. 조정폭이 꽤 깊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0.5%인데요. 급등한 것에 대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미 반도체, 제가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요 20일선 요게 딱 닿았을 때, 요 날이 음봉 길쭉하게 났을 때요, 이렇게 좋은 주식은 이럴 때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21선에서 단단하게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 하나가 떴는데요. HBM용 듀얼 TC 본더, TC 본더 독점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엮여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로부터 TC 본더, 여기 이제 듀얼 TC 본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조금 더 기술이 특화된 그런 본더라고 그래요. 금년 이제 누적해서 지난해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1012억 그 수주 금액이요. 올해 1분기가 1076억, 그리고 이번에 또 1500억 규모 수주를 더해가지고 SK 하이닉스로부터 누적 3587억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또 경신을 했다. 그런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 추세를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다가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보다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끈기 있게 좀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꾸준히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하고 관련해서도 한미 반도체가 같이 엮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호재거리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도 상승 추세가 단단하다.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도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로보틱 관련주 중에서는 SPG를 항상 이렇게 앞세워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실적이 조금 저조했고 금년 1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실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보면요. 2022년에 영업이익이 255억, 근데 작년에 160억 됐죠. 그랬다가 금년에는 다시 251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대단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거의 다가 실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SPG는 감속기나 또는 그 소형 모터 이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도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작년 9월 달 44,000원에서부터 지금 26,000원까지 왔으니까 큰 반토막이 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일주일에 걸쳐서 조금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AI 지금 종목들이 주도주인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이 그 AI의 핵심일 수가 있다. 가장 수위가 클 수가 있는 게 이쪽 로봇 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SPG는 실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 지금 안 팔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가 어떤가 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좀 작년에 저조하긴 했지만요. 금년에는 좀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주가가 반토막 난 주식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볼 만하다. 로봇주는요. 한 번씩 이렇게 올랐을 때 좀 화끈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대로 좀 가지고 가보자. 종목 보유가 없다고 그러면 조금 산화도 되는 종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전비전 제 단골 종목이죠. 근한 1년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한 3배, 2배 넘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셨어도 아마 전체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고민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팔아줘야 될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도 이제 거듭 그런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팔지 말고 좀 진득하게 좀 지켜보자. 조금 이렇게 흔들더라도 그런 거는 그동안에 이익이 많이 난 분들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리면 또 후속으로 좋은 재료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프 보면요. 앞에 고점 뚫고 신고가 나 있고요. 요 긴 매물대 위로는 매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이식 매물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좀 소화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긴 꼴이 난 게 장중에 매물 나와가지고 그걸 다 받아주고 어제 오늘 이렇게 그 꼬리 근처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게 이제 주봉인데 좀 길게 봤을 때도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 긴 매물대 여기는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되는 주식은요 이렇게 힘있게 뚫어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폭등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재료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났죠.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다음은 석유화학 관련해서 최근 주식이 오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 그제 한 이틀간 많게는 뭐 상한가 2번, 적게는 한 20, 30%씩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경험담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한 30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남북 대치가 굉장히 심했을 때인데 백두산 생수를 수입한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재료였거든요. 근데 한 10일간 상한가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만 해도 하루에 이제 상한가 폭이 한 4% 이랬을 때니까요. 그래도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매연 저감 장치라고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또 한 10일간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영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다. 매연 저감 장치라는 게 뭐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 백두산 생수라는 것도 지금 남북 관계에서 그게 쉽겠냐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상한가로 한 10번씩 갔던 종목들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석유 관련해서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확률로는 한 20%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그 확률은 아닌데도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죠. 한국석유 같은 거는 콜타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스팔트.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 2번 갔는데 경북 지역 관련해서 이제 석유 공급업체죠. 그래서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상한가 2번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강하게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요게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그 자기 투자 금액을 이런 데다 다 베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거죠. 그렇지만 5%나 10% 정도는 약간 좀 승부사 기질, 좀 승부를 보는 약간 투기적인
이런 데에도 전부 이렇게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제 석유와 관련해서 자기 판단에 야 그게 20%라고 그러는데 기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한 5% 내지 10% 정도는 그 중에 가장 센 놈 잡아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앞으로 부침이 굉장히 심할 거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이런 종목들도 도외시하지 말고 조금씩 해보는 게 좋아 보인다. 주식 시장이요, 투자 그 성격도 있지만 투기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조금 가담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1선 밑으로 이렇게 흐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손절매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어쨌든 매도 신호가 좋지가 않습니다. 요 밑에서 사가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고 그러면 일부를 좀 챙겨도 된다 싶지만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 팔기는 조금 아깝다 싶어요. 실적이 워낙 좋고 그쪽이 지금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좋아 보인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00원 플러스인데요. 제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중에 D&D 파마텍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31,700원인데 이제 발행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발행가 밑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마녀 공장 같은 것도 그래프 모양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나 또는 주가가 좀 이렇게 매집 국면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오늘은 조금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루나 이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JLK AI 의료용 AI 이쪽 관련해서 실적은 좋지 않지만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다. 뇌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으면서 진단 쪽에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면은요, JLK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마녀 공장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6% 정도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밑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고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가 나기는 있지만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거의 한 1년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은요, 최근에 상당히 좋지 않았다가 요 며칠 외국인들이 좀 가세하면서요, 외국인들이 한 3, 4일 정도 지금 매수 우위를 이렇게 가담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미하지만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어요. 일봉이. 이런 것도 일단 좋아 보이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불쑥 솟았죠. 그러죠? 최근에 이렇게 평균치로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얘기죠. 오늘 또한 13조 넘게 거래 대금이 됐습니다. 강세장이 한 15조 정도라고 봤을 때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같은 그 수치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시장의 힘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 추세의 바닥을 찍고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요 앞에 고점, 여기 이제 쌍봉 모양인데 여기를 뚫어야 이제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요 앞에 고점을 뚫기에는 아직도 조금 힘겨워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게 좀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오늘 어제 이제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